박PD의 피.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표현을 자주 쓰죠. 의학과 그 밖의 다양한 기술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재밌는 건 인간은 물론이고 반려동물들도 수명이 덩달아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런가요? 제가 10대와 20대에도 강아지들을 길렀거든요. 근데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 당시 그 녀석들은 10살에서 12살 정도를 살았단 말이죠. 근데 40대인 2년 전에 무지개의 다리를 건넜던 녀석은 17년을 살았습니다. 와, 진짜 오래 살았네요. 예. 아니, 이렇게 반려동물의 수명까지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사람과 비슷한 것 같아요.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동물병원이라는 게 거의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동물 전용으로 먹는 음식이나 약, 이런 것도 거의 없었고요. 하지만 요즘은 블록마다 하나씩 동물병원이 있을 정도로 많은 반려동물들이 의학 기술에 의존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하. 진짜 요즘 반려동물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 나오는 거 보면 깜놀할 수준이더라고요. 반려동물만 먹는 생수도 따로 나오더라고요. 예, 깜짝 예.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먹어도 큰 탈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반려동물 수명이 늘어나듯이, 요즘은요, 반려식품, 반려상품의 생명력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반려식품, 반려상품, 뭐 이런 용어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사이다 방송을 추구하는 경불진. 그러고 보니 롯데 칠성의 칠성 사이다가 올해로 73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렇게나 오래됐어요? 계산을 해보면요. 6.25 전쟁 직후에 나온 음료수라는 겁니다. 지난 7월 말까지의 누적 판매량이요. 250ml 캔 기준으로 360억 캔을 넘어섰습니다. 캔당 높이가 13cm니까 다 연결을 해보면요. 지구 둘레를 120바퀴를 돌고 지구와 달 사이를 6번을 오갈 수 있는 거리고요. 롯데 월드타워를 880만 채를 쌓을 수 있는 높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오래된 제품이 또 있잖아요. 예, 롯데의 또 다른 계열사죠. 롯데 웰푸드. 롯데 제과가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에서 팔고 있는 아이스크림, 돼지바. 돼지바도 벌써 40을 맞았다고 합니다. 와, 이 돼지바 광고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내가 돼지니? 하면서 돼지바 먹잖아요. 농심 육개장 사발면. 이거 안 드셔본 대한민국 국민이 있을까요? 진짜 갓 태어난 애기들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예, 청소년들도 이거 많이 먹더라고요. 맞습니다. 1982년에 출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41년이 지난 중년 상품이 됐습니다. 근데 이 육개장 사발면이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2011년 사발면 시장 1위에 올랐고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고 사발면 중에서는 유일하게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대요. 오호, 그런데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데 남태평양 섬나라 중에 사모아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모아에서는요, 작년에 육개장 사발면 매출이 21억 8천만 원이었대요. 어이구, 판매 개수가 300만 개. 근데 사모아 인구가요, 5만 5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모아 국민은 1인당 55개 정도의 육개장 사발면을 먹었다는 겁니다. 와하. 예, 이렇게 사실 이름도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사모아.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육개장 사발면을 우리 국민보다 많이 먹고 있을까요? 알고 봤더니 사모아가요, 생산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서 생필품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그런 특수한 환경인데 1990년대 원양어선을 타고 있었던 우리 선원들이 육개장 사발면을 전수했다고 합니다.
처음 먹었던 사발면이 너무 맛있었던지 원양어선 타고 있던 한국인들한테 계속 공급을 요청을 했던 거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던 농심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사모예에서는 일주일에 한 개 이상씩 사발면을 먹고 있다는 얘기인 건데, 여기선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일요일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요 대신 일요일은 육개장 사발면 요리사,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41살인데 사모아에서는 100살 이상 장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것도 한 병 이상 안 먹어본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동아제약의 피로회복제 바카스, 우리 나이로 환갑입니다. 오호, 환갑이면 누군가는 손자, 손녀를 보고 있을 나이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가요? 바카스가 손자, 손녀를 공략하기 위해 카카오 프렌즈와 콜라보 굿즈를 출시했는데, 라이언과 춘식이를 일상 속 피로회복을 위한 아이템으로 변신을 시켜서 바카스 맛 젤리 한 봉을 함께 구성한 바카스 롱 필로우 세트, 그리고 여성용, 남성용 파자마, 멀티 파우치, 접착 메모지, 피규어 키링, 이런 11개의 굿즈를 출시했다는 겁니다. 오호. 애들한테 엄청 인기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주들과 함께 즐겁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 아,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외에도 61년 역사를 자랑하는 장수 막걸리 46주년을 맞은 오리온의 오징어 땅콩 42주년의 팔도 비빔면, 그리고 의외로 오래된 제품이 크린랩입니다. 크린랩. 우리 음식 포장할 때 쓰는 비닐 있잖아요. 크린랩의 나이도 어느덧 40이 됐더라고요. 와, 오래됐네요. 참고로 별이 5개 이렇게 자랑을 하는 장수 돌침대, 과연 이름처럼 장수를 했을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찾아보니 장수 돌침대 시작은 1992년이더라고요. 나이로 따지면 31살. 아이고,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년 돌침대. 그러게요. 제조업에서는 장수 브랜드로 명함을 내밀기는 쉽지 않죠. 그럼에도 소비자 인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장수할 가능성만 따진다면 아마 탑 티어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식품, 약품, 소비자 같은 일반적인 제조업 분야에서의 장수 브랜드를 알아봤는데, 역사만큼이나 재미있는 스토리, 그리고 근황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제조업이 아닌 분야, 즉 IT 게임 산업에서도 장수하고 있는 서비스나 브랜드가 있을까? 이것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서 한글 문서를 작성할 때 꼭 필요한 게 있죠. 아, 워드 프로세스. 예. 그리고 한컴의 아래 한글이 있잖아요. 이찬진 아재가 한컴을 설립을 해서 판매용으로 내놓은 게 1990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벌써 33이 됐습니다. 90년 전에 이 베타 버전이 나왔었을 때 컴퓨터 잡지에 이 베타 버전을 끼워서 줬거든요. 요거 깔았던 기억이 아직도 나네요. 너무나 신기했어요. 예. 요거 깔았던 추억이 있는 분들은 50대 이상이라는 걸 자동 인증을 하는 거죠. 어쨌건 한컴, 아래 한글, MS의 워드와 지금까지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글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라는 독점적 지위를 감안하면 취사 선택의 자유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다면 선택의 자유가 있는 소프트웨어 가운데 가장 오래 살고 있는 건 뭘까요? 아하, 바람을 몰고 오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넥슨의 온라인 게임이죠. 바람의 나라. 바람의 나라가 최근 서비스 1만일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는데 8월 21일입니다. 와, 벌써 만일이나 됐군요. 예. 내가 게임 좀 한다 라는 분 중에 바람의 나라 플레이 해보지 않은 분들 계실까요? 바람의 그러니까요. 나라
구경해보지 않은 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PC 통신 시대 때 친구가 이걸 알려줘가지고 며칠 동안 이거에 빠져 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네요. 게임을 사랑하는 두 PD들 입장에서 바람의 나라는 정말 남다른 게임일 거예요. 넥슨의 첫 개발작이죠. 2년여간의 개발 끝에 1996년 4월 5일 세상에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텍스트 기반의 머드 게임만 있었거든요. 근데 게임에 그래픽을 입혀보자 획기적인 발상을 실현을 한 게임이죠. 당대 최고 인기를 누리던 김진 작가의 만화 바람의 나라 스토리를 얹히면서 짜임새 있는 서사로도 주목을 받았고요. 네티즌의 피드백을 개발에 반영을 해서 완성도를 더욱 높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실제로 바람의 나라를 통해서 고구려의 역사를 알았다라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유. 역사적 고증도 제대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유명한 일화였죠. PC통신 시대를 지나서 초고속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온라인에서의 즐길 거리의 갈증을 느낀 대중들, 아기자기한 도트 그래픽에 동양적 세계관과 설정이 접목된 온라인 그래픽 게임 바람의 나라에 열광을 합니다. 이때부터 매출 규모 21조 원의 국내 온라인 게임 산업의 문이 활짝 열린 거죠. 바람의 나라는 세계 게임사에도 한 획을 그은 타이틀로 평가받는데 놀랍게도요. 2011년 이때 바람의 나라 서비스 15주년이었거든요. 넥슨이 기네스북의 문을 두드립니다. 어떤 종목으로요? 세계 최장수 상용화 그래픽 MMORPG. 근데 기네스북에서 오케이! 등재가 됩니다. 와, 그러면 기네스북에 기록된 기록이 매년 새로 깨지겠군요. 맞습니다. 2021년 기준 바람의 나라 누적 가입자 수가요. 놀랍게도 2,60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 아닙니까? 또 2005년 정액제에서 전면 무료화로 전환한 뒤 유저 수가 급증하면서 동시 접속자 수 13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서비스 9년이 지난 시점에 동접 13만 명. 이런 게임은 전에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드물지 않을까 싶어요. 바람의 나라는 서비스 기간만큼 게임 내 방대한 콘텐츠 수도 놀라운데요. 8월 기준 장비 아이템이 25,700개, 기타 아이템은 28,600개, 맵은 32,270개. 나날이 기록을 더 쌓아가고 있고요. 온라인 게임의 생명, 커뮤니티 아니겠습니까? 이 커뮤니티에서도 독보적인 수치를 자랑하는데요. 바람의 나라에서 생성된 문파, 길드라고도 하죠. 무려 21,045개나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런 바람의 나라의 이 성공 덕분에 다른 게임들도 장수를 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첫 게임이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걸까요? 넥슨의 그 이후의 게임들도 다들 장수를 하고 있는데 넥슨 대표 게임인 메이플 스토리가 20살입니다. 마비노기가 19살, 던파와 서든어택이 18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넥슨이 꾸준히 이렇게 장수 게임을 내놓는 게. 그러니까요. 나의 면역력은 장에서 결정됩니다. 다양한 장내 유익균이 활발히 움직이면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죠. 변비도 예방할 수 있고요. 유익균을 늘리고 잘 놀게 하는 유일한 비법, 프로바이오틱스, 즉 먹이에 있습니다. 곡물, 과일, 채소, 해조류들인데 이걸 매일 챙겨 먹기는 힘들죠. 그래서 하루 하나 브리오 생유산균이 필요합니다. 16가지의 생유산균을 100억 마리 이상 보장할 만큼 알찹니다. 특히 특허받은 생유산균 호박 분말 코팅 기법을 사용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고요. 냄새나는 돈피, 어피가 아닌 100% 식물성 캡슐이라 먹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임산부와 어린이도 섭취 가능한 프리미엄 원료만 사용했고 식약처의 정밀 검사를 통과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경불진의 깐부 브리오 비타민을 검색하세요.
넥슨이요, 2014년 바람의 나라 서비스를 개시했던 96년 4월 당시의 모습 그대로를 구현하는 바람의 나라 1996 복원 프로젝트에 성공을 했거든요. 온라인 게임의 역사를 보존하고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예견하기 위한 발판을 한번 마련해보자 라고 해서 복원 프로젝트를 했는데, 기존에도 페르시아의 왕자 머드 1과 같은 게임에 대한 기록, 보존, 복원 이런 걸 아카이빙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카이빙 작업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현재까지 상용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을 복원한 사례는 바람의 나라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초창기 버전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바람의 나라 1996 당시 그래픽 환경인 680, 480의 해상도, 그리고 256 컬러, 이것도 놀라운데 NPC에 직접 명령어를 입력해서 조작을 했던 텍스트 머드 기반의 게임 방식, 그리고 사운드까지도 96년 당시 그대로 구현을 했습니다.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제주에 위치한 넥슨 컴퓨터 박물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도 몇 년 전 넥슨 컴퓨터 박물관 애들이랑 같이 여기를 갔었는데, 애들은 다른 게임에 다 몰입됐는데 이 바람의 나라 앞에는 저 같은 조금 나이 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맞아, 예전에 저거 했었어, 다들 추억을 되뇌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 가시면요, 오락실을 다녔던 추억이 있는 분들 아마 3시간 정도는 꼼짝없이 거기서 오락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당시에 게임들이 그대로 있고 플레이 비용이 무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3시간, 너무 약해요. 거기 가면 거의 하루 종일 있어야 됩니다. 애들이 나가려고 안 하는데, 문제는요, 애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나가려고 안 해요. 거기 아니고서는 맛볼 수가 없거든요. 예,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이런 추억의 게임에 관심을 보인다는 게 1만1, 사람의 나이로 치면 물론 27살 청년이죠. 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7살 청년 바람의 나라. 지금도 청년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저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주기 위해 신규 콘텐츠를 활발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게임 중엔 가장 고령임에도 매주 업데이트 패치를 진행하고요. 트렌드와 플레이 패턴에 맞춰서 연 2회 이상의 대규모 업데이트, 그리고 50회가 넘는 이벤트, 그리고 50회가 넘는 보조 콘텐츠 추가,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인트로 화면도 연 2회 교체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게임이라고 해서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안 한다는 겁니다. 특히 작년부터 도입한 자동 사냥 모드와 클래식 직업 리마스터링 효과로 지난 5월 접속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58%나 상승했습니다. 와, 이 정도면 회춘했다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유저들과 함께 만든 1만1, 귀중한 시간을 기념하기 위해 사연 모집 이벤트를 진행을 했어요. 넥슨이 지난 6월 1만1 대기록을 앞두고 바람의 나라와 관련한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분들 모두 참여해주세요. 이런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일주일 만에 500개 가까이 접수가 됐습니다. 유저들은요, 오래전에 구했던 가이드북, 캐릭터에 대한 애정, 친구들과 즐겼던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다양한 메모리를 보내왔고요. A4 7장에 빼곡하게 채워서 정성스러운 사연을 보내주신 유저가 1등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도 이 이벤트 보고 사연을 넣으려고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었는데, 예전에 저는 이 게임 잡지에서 이 가이드북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 게임 잡지를 찾으려고 했더니 이사 오면서 다 버렸더라고요. 아하. 예, 누가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소중한 거를. 박 PD는요, 혼자 운전할 때 신승훈, 조성모의 노래를 즐겨 듣습니다. 가끔 따라 부르면서 고음 소화 능력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이게
연습을 안 하면 능력이 사라지거든요. 예, 폐활량 아직도 좋다.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보이지 않는 사랑, To Heaven, 슬픈 영혼식, 이런 주옥 같은 노래들을 들으면서 다시금 80년대, 90년대로 돌아간 기분이 들고요. 그때 있었던 즐거운 추억들도 되살아나더라고요. 미소 속에 비친 그대는 경주로 떠났던 초등학교 수학여행 전세버스 안에서 50명이 넘는 친구들 사이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열창했던 곡이고요. 슬픈 영혼식은 90년대 후반 만났던 여자친구가 선물해준 카세트 테이프였단 말이죠. 아하, 재수 씨는 아닌 거죠? 아니죠. 요때 아버지가 차를 타고 계시던 걸 저한테 물려주셨단 말이죠. 그때는 차 안에 카세트 테이프로만 플레이가 되는 그런 오디오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차를 탈 때마다 저는 조성모 노래를 들었었는데 이 친구 잘 살고 있겠죠? 게임을 사랑하는 유저분들 역시 바람의 나라를 플레이할 때 1996년에 모든 것을 만끽하고 있지 않을까요? 애청자 여러분에게도 이런 멋진 장수 게임이 있나요? 자녀분들이랑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빠도 어린 시절 너희들처럼 이렇게 게임도 하고 너희들처럼 많은 고민을 했었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요번 주말에 아직도 상용으로 플레이할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들 같이 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녀들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게임이라고? 이 게임을 우리 아빠가 청년 시절에 했었다고? 이 서먹서먹했던 사이도 부드러워질 것 같군요.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